가장 황당한 지금 이 시점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김포시 의회의 전직 의장이 술에 취한 채 본인의 아내를 때려서 아내가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직 김포시 의회 의장, 그러니까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왜 아내를 사망케 이르게 한 걸까요? 사건의 전말 저희가 오늘 아침에 발빠르게 취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말 황당하고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승현, 공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실명을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 55세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본인의 김포 자택에서 53세의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유승현 전 의장이 주먹과 발 그리고 술병으로 본인의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아내가 그 자리에서 이 유승현 전 의장의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을 합니다. 유 씨는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라며 본인이 직접 119에 신고를 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폭행치사 혐의로 유승현 전 김포시 의회 의장을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를 하게 됐고요. 이 유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소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있었다. 술 마시고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때렸는데 숨을 쉬지 않았다. 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백지용 팀장이에요. 이분이 그냥 전과자나 폭력배가 아니라 김포시 의회의 전직 의장이었다라는 점이 더욱더 충격적인데 아내를 때려서 사망하게 한 겁니까, 사인이? 지금 이게 보니까 10만 건 넘는 그 실검이 1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 이분에 대해 좀 제가 알아봤습니다. 이분이 예전에 법무부 범죄 예방위원 했어요. 김포 지역에. 그리고 또 하나 좀 충격적인 그 반전인데요.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고 청소년 보호사 자격증도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복지재단 이사장이죠. 이런 것들 그리고 SNS에 올린 걸 보면요. 폭력의 정당성은 없다. 그리고 꽃에 대한 어떤 그 워딩을 써서 올린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과연 이분이 폭력을 행사할 그런 그 소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쓰는데 사실은 4시 57분경에 119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이 같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부인, 아내가 53세 된 분인데 이분이 완전히 사망한 채 그러니까 얼굴과 발등 같은 데도 상당한 상처가 있고요. 이미 현장에 갔을 때는 이미 사망한 걸로 후였다. 판정이 됐습니다. 119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일선의 경험치를 보면 이종 격투기를 할 정도의 운동을 하거나 근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주먹으로 때려서 쉽게 사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에 성격이나 가정 갈등이 불화가 있었던 것 같긴 하지만 어떻게 해서 아무리 술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부인을 주먹과 발길질 그리고 마시고 있는 맥주병, 소주병으로 무자비하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현장에서 부인이 심정지 상태로 사망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폭행치사라고 현재는 돼 있지만은 이게 쇼크사라고 보통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거에 굉장히 과도한 폭력의 행사가 되면은 이 심정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인데 과연 이렇게 부인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어떤 그런 형태의 주먹질, 발길질을 했는 건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오랜 그 수사 경험을 통해서도 생각을 해봐도 자기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한 가족에 오랫동안 같이 살아온 부인을 평소에 얼마나 감정이나 갈등이 그렇게 깊었으면 이런 폭력을 행사했을까? 예. 또 폭력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 송도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사건 때도 폭력이 정당성 없다 해서 폭력에 대한 거는 어떤 경우라도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로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런 걸 볼 때는 너무 참 반전의 어떤 범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분의 어떤 혐의와 또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드려야 할 질문일 것 같은데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아내가 지금 즉사를 한 상황인데 심정지 쇼크사로 목숨을 잃으려면 사람이 그 상대방의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 폭행의 심각성이 심각할 때 사망으로 이르게 됩니까? 지금 온몸에 그 부종, 소위 말하는 의학용어로 부종이라고 하는 시퍼렇게 멍이 든 부분이 전신에 있었거든요. 이런 건 어떤 경우냐면 조금 표현을 강하게 하면은 숨 쉴 틈 없이 마구잡이로 주먹 발길질의 외력, 그러니까 소위
바깥의 힘이 몸 체내로 가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심장이 정지되는 쇼크사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의 그렇습니다. 폭행이 그렇다고 있었다. 하면 무자비한, 무도한, 아주 숨 쉴 틈 없는 폭력을 가하는 이런 형태로 인한 사망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평소에 이런 글을 올려서 더욱더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폭력과 관련해서 본인이 이런 글을 올렸던 겁니다. 2015년 1월에 당시 인천 송도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있었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사건인데 그때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유승현 전 의장이 이런 글을 올립니다. 폭력의 정당성은 없다. 어떠한 이유라도 개개인이 존귀한 인격체로 평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아내를 폭행하기 몇 주 전, 불과 몇 주 전입니다. 이런 글도 올려요. 동그랗게 심어놓은 꽃들은 이제 숙녀의 자태로 매일매일 아침 입장하는 나를 신랑으로 만들어 놓는다. 가자 봄이다. 서로 부둥켜 안고 사랑하자. 다음 봄은 이런 봄이 없다. 라는 글을 올려서 글만 보면 사실은 굉장히 평화주의적이고 폭력을 싫어하는 사람 같지만 사실은 달랐던 모양이에요. 왜 화면에 유승현 의원 사진을 그렇게 블러 처리를 하셨습니까? 모자이크. 얼굴을 제대로 좀 하시죠. 저런 분은 제가 봤을 때 이중인격자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회 지도층으로 불리는 사람 중에 바깥에서는 엄청나게 본인이 선량한 사람이고 사회적 가치를 따르는 것은 양 행동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그런 모든 종류의 갈등을 제일 약한 부인에게 푸는 거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에 이런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시퍼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몸에 상처가 많았다면 이번 한 번만 이런 식의 폭행이 있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이전에도 혹시 이 부인이 사망한 피해자가 혹시 가정폭력으로 이 남편에 대한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없었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2002년부터 정치를 하면서 지금 2017년 이후에 이 복지재단의 이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의 부인이 당해도 자기가 피해당한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내부적으로는 부인을 단속하고 억압하고 자기가 행한 여러 가지 악행을 밖에 말하지 못하도록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런 그 이중인격적이고 모순적인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과연 정말 감정적으로 얼마나 좀 불안정하고 문제가 있었을까? 상당히 걱정스럽고요. 이게 바로 가정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막지 못하는 비극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복지재단에 또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는 것도 또 그렇죠. 매우 불안하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관련된 일을 할 때. 상당히 좀 이해가 안 돼서. 특징인데 지금 백종 팀장님 경찰 조사에서 유승현 전 의장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내가 상습적으로 혹은 살인의 의도를 갖고 폭행을 한 것이 아니라 말다툼이 있어서 우발적으로 때렸는데 아내가 숨을 쉬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실수로 때렸는데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내의 죽음과 나의 폭력에는 연관성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결과는 정반대. 뭐 일각에선 상습적으로 폭행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주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유 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부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본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죽일 의사가 없었다. 물론 죽일 의사가 없었다라는 부분은 맞겠지만은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우발적인 게 아닐 것이다. 경험칙상 보면은 이 정도의 폭력을 행사를 했다고 하면 예전에도 상습적인 가정폭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이분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경험칙상 보면요. 이 소소한 폭력이 계속해서 가해집니다. 그런데 김포 지역에서 상당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인이 굉장히 인고의 세월을 보낼 수가 있어요.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 부인에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도 뭐 신고를 하거나 어떤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학습 효과가 생겨버립니다. 네. 그래서 점점 과도한 폭력이 행사가 돼서 결국은 술을 먹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폭력 같으면 전조 증상이 상당히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군요. 경험칙상 보면. 그래서 우발적이라는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이고 경찰이 수사를 하겠죠. 그렇다고 하면 예전에 우리 노영희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돌직구를 안 던지시는데 분명히 112신고나 이런 걸 없었을 거로 저 추정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기반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김포 지역의 어떤 그 영향력 때문에 그러니까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가정폭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런 부분이 신고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됐기 때문에 그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런 중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이 사람이 15일 오후 4시 57분에 자택에서 체포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낮에 낮술을 마시면서 이 사람이 재단 이사장으로서 근무하던 그 시간에 집에서 낮술을 마시면서 부인한테 폭행을 해둘러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인하고 무슨 말다툼이 있었는지도 설명하고 있지 않고 본인이 왜 그 낮 시간에 일을 안 하고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시고 있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한번 이번에 검토를 해봐야 될 것이고 이 사람이 119 신고해서 본인이 자수를 했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되면 안 될 것이다. 절대 안 된다. 네, 저는 그런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법상으로는 자수를 하게 되면 원래 있는 형보다 2분의 1 정도를 감경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그 폭행이 단순히 한 게 아니라 폭행 치사로 이어지게 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그렇다면 생각보다 사실 이 형벌이 약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